취업을 위해 스펙도 쌓고 자소서도 열심히 썼는데 인적성 실력은 아무리 공부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3주만 공부하고 붙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가 된 기분에 억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매일같이 공부하고 남들 놀러가는 시간 짬내서 공부했는데 문제 풀 때마다 시간은 부족하고 정답률은 낮고 답답한 마음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 똑같은 문제만 풀자니 지치고 지루하고 자꾸만 미루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인적성 점수가 오르지 않는 공부 방식이 진짜 원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적성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출발점은 내가 지금 어느 실력 레벨에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었죠. 혹시 아직 지난 영상을 못 보셨다면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서 먼저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레벨은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죠? 여기서 99%의 사람들이 막힙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레벨 2인데 레벨 4처럼 공부하는 A씨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지도 못하는데 고난이도 문제까지 전부 오답하고 있어요. 결국 2주 동안 시간만 엄청 쓰고 지치고 자신감만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레벨 1인데 무조건 기출부터 푸는 B씨입니다. 기출이 최고라면서 개념도 모른 채 기출만 풉니다. 결국 개념도 안 잡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벨 맞춤 전략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레벨마다 공부 전략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전략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바로 문제 유형 분류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푼 문제들을 유형 1부터 6번까지로 나눠서 분석하는 기준인데요. 이걸 분석하면 내가 어떤 문제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각 유형별 설명이 담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모두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별 공부 전략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레벨 1입니다. 레벨 1은 인적성을 처음 접하는 단계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푸는 순서와 시간 배분법 설계입니다. G사시라면 어떤 문제부터 풀지, SKCT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배분해야 할지 기준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1분 풀어도 못 풀겠으면 넘어가기, 이런 식입니다. 두 번째는 유형 6번 줄이기입니다. 유형 6번은 시간이 모자라서 아예 보지 못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G사는 전체 문제수의 10% 이하로, SKCT는 전체 문제수의 20% 이하로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 개념을 한번 공부한 뒤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기출문제부터 푸는 것이 아닌 이론서를 한번 보고 실전 감각을 키우셔야 합니다. 빠른 풀이법이 설명되어 있는 제 전자책을 보거나 시중의 기본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레벨 2단계입니다. 개념은 잡혔지만 풀이 속도나 전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유형 3번, 즉 풀다가 막혔지만 질질 끌면서 시간 낭비하는 문제들을 줄이는 거예요. 목표는 G사 수리 16문제, 추리는 24문제 이상을 푸는 것, 또 SKCT는 영역별로 14개 이상 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풀고 피드백 작성을 통해서 유형 3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레벨 3단계는 기본 실력은 있지만 시간 관리, 실수, 풀이 방식의 불안정성 때문에 점수가 정체된 구간이에요. 목표는 G사 수리 18개, 추리 27개, SKCT는 16개 이상 풀어야 되고 정답률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형 2번, 즉 실수하거나 애매하게 틀리는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패턴을 만들고 유형 3번에서 5번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하며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는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레벨 4는 실전 점수 기준으로 합격권에 근접한 단계입니다. G사는 전 문제를 풀어야 되고 SKCT는 18개 이상을 풀어야 합니다.
정답률은 90% 이상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모의고사는 주 3회 이상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면접 준비도 병행하면 됩니다. 이 단계의 오답 복습은 단순 정답 확인이 아니라 풀이 루틴을 고정시키고 실전 루틴을 반복 훈련하는 용도입니다. 레벨 5단계는 실력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전 컨디션 유지와 집중력 관리입니다. 실제 시험 시간대에 맞춰 문제를 풀고 루틴을 고정시켜서 실전처럼 훈련하는 게 핵심이에요. 또 마킹 실수, 시간 배분, 체력 조절까지 시험 당일 컨디션을 완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 그냥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확실히 올라가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전략은 알겠어. 근데 이걸 혼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행하지? 실제로 전략을 알고도 실패하는 케이스들을 봤어요. 오늘은 레벨 2 전략.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올랐다고 내일은 레벨 4 전략. 마구마구 섞여서 일관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 피드백의 부재죠. 마지막으로는 동기가 부족합니다. 혼자 하다 보니 금방 포기하게 돼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걸 시스템화해서 그냥 따라만 가도 실력이 느는 환경, 즉 실전 훈련과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신 뒤 이것만큼은 실천해보세요. 본인의 레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의고사에 따른 문제 유형 분류표도 분석해보고 본인 레벨에 맞는 목표 수치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들의 현재 레벨과 가장 어려운 점을 남겨주시면 영상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